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난 이후 다양한 후보군들이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분들 모두 훌륭한 인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좋은 혁신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라는 산고를 겪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하며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의 혁신 노력을 정당 민주주의 후퇴이자 반개혁이라고 폄하하는 한편 친민주당 성향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우리 당과 비교해 혁신 의지가 없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에 발끈하며 언론사 논설 의원들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이 언론과 논설위원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보인 실망스러운 모습을 양당이 어떻게 반성하고 바꿔갈 것인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도 쉽지는 않지만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선당 후사에 따른 희생을 바탕으로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에 우리 당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변화를 요구하는 언론을 비난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상대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누가 못하나 싸움을 계속하자는 뜻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분출하는 혁신 요구마저 여당 탓, 언론 탓으로 듣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꼼수 대신 행동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당이 정말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당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총선을 앞장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좋은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 지도부에 남겨진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 당에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띄어진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도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앞장서 이끌었기 때문에 당초 열세였던 상황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비상한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해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과감하게 바꿔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정 관계는 물론 오래된 여의도 정치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기득권에 휘둘리지도 않으면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때만이 한숨 쉬며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물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합의를 도출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원장 추대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비대위원장 가닥 잡혔다 이런 기사 많았는데 당에서 공식 확인 좀 해주시죠. 공식 확인 지금 오늘 오후에도 우리 원내 당협위원장 연석회에 있는 것처럼 특정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지난번 의총 이후에는 공론회장에서 의견 수렴할 만한 기회가 없었잖아요.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긴 이른 것 같은데요. 의견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또 비대위원장 인선 뭐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거라고. 시일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과 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께서는 혹시 지도부 쪽에 따로 연락이라든지 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교류나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는 없어요. 비대위 규모는 좀 결정됐을까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직 논의 안 됐습니다. 집권 여당 사정은 더욱 참담합니다. 세상에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 지도 체제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비상식적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입니다.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총선에 마음을 둘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멋지게 한판 붙어봅시다. 단독, 국힘 결국 한동훈 비대위 총선 앞 검찰 전면 배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돌고 돌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결국 한동훈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 공천용 비대위입니까? 이하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가정해 말씀드립니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이고 그렇다면 국힘은 윤석열 지우기를 하고 싶을 텐데 윤석열 아바타를 전면에 내세우는 자기 모순을 수용할지 궁금합니다. 총선 표심은 찬성의 힘보다 반대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폭정과 경제 폭망, 각종 외교 참사, 몰상식한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정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 혼내주자는 반대표 행렬이 투표장 곳곳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김건희 여사 배기 싫어서, 한동훈 얄미워서 이것이 정권 심판 3대 표심 표적일 텐데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지 설왕설래합니다. 참 미스테리한 정권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관역이 많아지면 나쁠 것이 없으니 굳이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웃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요량이면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썰이 지금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윤바타 위원장, 또 뭐 검사 공천용 비대위 아니냐, 또 김건희 특검 거부를 위한 비대위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들이 아주 기등했습니다.